시간이 흐를수록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도 많지만 반대로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빨간 우체통도 있고요. 또 학교 앞에 문구점 아니면 공중 전화 박스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동네 책방 자주 갔는데 동네 네. 책방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그 동네 책방이 많이 없어지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길거리 가다가 가끔 만나게 되면 되게 반갑기까지 하죠? 네. 그런데 충주에 가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책방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책방에 앉아 책 냄새를 맡던 기억. 좋은 글귀를 발견하고 읽고 또 읽던 기억. 그곳에 가면 추억 저편에 자리한 그 촉촉한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를 선물하는 그곳으로 함께 가시죠. 충북 충주시 도심 속 조용히 시간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그래서인지요 책 읽으시는 분들이 현저히 적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추억을 가득 담은 책향기 가득한 책방을 찾아서 왔습니다. 추억을 찾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무심코 집어든 책에 마음을 뺏겨 넋을 놓고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책장 사이사이 꽂혀있는 책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폴폴 풍기는 종이와 잉크의 향긋한 내음. 이 기분 좋은 글터에서 이곳의 주인장 이연호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 멀리서 보니까 뭔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서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새로 들어온 신간들 중에서 독자들이 좀 두루 잘 봤으면 하는 책들을 따로 골라내고 그걸 진열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서점만의 눈여겨볼 신간 같은 걸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간을 잘 뜯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감지해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회일 거라고 봐서 이 일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국내에서 출간되는 서적은 약 6만여 권. 이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 중에서 양서를 고르고 보여주는 역할을 서점이 해야 한다고 이연호 대표는 말합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건네는 것이 책방의 역할이라는 죄송합니다.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 책 골라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좋은 책만 골라낸다는 거 참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실 것 같아요. 책은 생각보다 그 맥락 속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뿐만 아니라 그 책을 펴낸 저자의 과거의 책 또는 그 책과 유사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이 책이 새로 나온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잘 도드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들과 호흡하는 책방. 이것이 글터의 또 하나의 매력인데요. 책 읽어주는 마녀가 아주 재미난 목소리로 동화 속 상상의 나라로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당장 보물을 되찾아보자. 도적대는 낙타를 몰고 우르르르르르르 자 몰려 나갔어요. 넓디 넓은 사막을 단숨에 가로질러 산 하나를 금세 슉 넘었어요. 그런데 도적대들은 아무도 이 꽃갈무자 쓴 마녀님이 나타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책 읽어주시는 거 들었는데 너무 재밌으시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네. 읽어주시게 되셨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서는 아이들이 그 연극적인 요소로 그 캐릭터라든가 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상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상상하고 많이 꿈꾸고 감성도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표현하고 이런 거 섞어서 해주셔서 정말 재밌었어요. 서점에 원래 문제집 사러 온 건데 그냥 와서 이런 경험하니까 좋았어요. 오늘 이런 계기를 앞으로 또 서점 자주 올 것 같아요? 네, 자주 올 것 같아요. 이연호 씨는 몇 해 전 청주에도 글터를 만들었는데요. 구도심,
인기척이 뜸한 곳에 자리한 청주의 글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야기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 저희가 좀 다른 곳에 또 와봤는데요. 여기도 서점인데 아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호점까지 내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충주의 그 서점에 청주 분들도 꽤 오셨어요. 그분들도 청주에도 좀 이런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오픈했습니다. 책방 한켠엔 재미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작가들 그리고 그들의 생각 보따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힘차게 피어오르는 우리 지역 문학의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지역의 작고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물들을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서점에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작일 것 같아요, 이것이. 땅거미가 내려앉은 밤. 이곳은 서점 2층인데요.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넓고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격주로 특별한 강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강좌일지 저도 한번 들어가서 들어볼게요. 이현우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인문 고전 강좌. 글터를 찾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강사를 초빙하고 강의 공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규격적이고 균질한 거리,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거리에서 인간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살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숨쉴 구멍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뒷골목을 재생하는 운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글터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라는데요. 책방에서 공부라니 정말 신기하죠? 서점에서 하는 강의라 저한테도 참 색다른데 선생님께도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점의 역할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책을 파는 곳에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는 공간, 뭐 종이, 약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점 강팍해지는 과정에서 서점은 그 역할을 해야죠.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배우고 항상 약간 정형화된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와서 강의 들으면은 좀 더 다른 내용도 배울 수 있고, 또 굳이 교과서가 얘기하는 그런 교과적 내용만이 아니어도 약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책방지기 25년,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고 싶다는데요. 완성된 텍스트를 전해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서점의 형태일 것 같고, 이제는 텍스트를 전해주는 걸 떠나서 그 과정에서, 전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창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서점이면 좋겠고, 그런 서점이 되도록 여기는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다녀온 이곳은요, 소소한 이야기, 따뜻한 정, 그리고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께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책방에서 숨어있던 좋은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 책으로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나누는 기쁨. 동네 책방에 가면 이런 소소함으로 충만해지는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으로 함께 가시죠. 네, 마녀가 책을 읽어주고요.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도 해주는 이런 동네 책방. 그동안의 동네 책방은 사뭇 다른